하루 종일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자도 개운하지 않다. 혹시 이럴 때 없으세요? 점심 먹고 나면 몸이 무겁고 계단 한 층 오르는데도 숨이 차고 병원에서는 딱히 이상은 없어요, 어르신. 라는데 그런데요. 이런 증상들 대부분이 이것 6가지 영양소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느끼는 피로감이 왜 생기는지 정확히 알게 되고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결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이 영양소는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배달해주는 택배 기사 같은 존재입니다. 몰라서 놓치면 나이 들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구독은 돈보다 더 값진 투자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순간부터 당신은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먼저 걷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지금 꼭 눌러주세요. 매번 도움되는 건강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이제 건강에 도움되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는데 70년이 넘게 걸렸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72이에요. 요즘은 진짜 아침에 눈 뜨는 것도 힘들고 가만히 있어도 기운이 쭉 빠져서 뭘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점심 먹고 나면 눈이 절로 감기고 계단 2~3개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고 어지럽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처음엔 나이 탓인가 했어요. 병원에 가면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나는 뻔한 말만 듣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 책 좀 찾아보고 방송도 챙겨보다가 알게 됐어요. 이게 다 이 6가지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밥도 덜 먹고 입맛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빠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피로가 몰려오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깜빡깜빡해진대요. 근데요, 좋은 건 비싼 약 안 먹어도 잠깐의 시간만 투자해도 집에서 얼마든지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본 거 오늘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이 한 가지는요. 지금 안 챙기면 회복이 아예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제 얘기 듣고 나면 아, 나도 이거 꼭 챙겨야겠구나 싶으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들어보세요. 우리 같이 건강해져야죠. 제가 요즘 첫 번째로 신경 쓰는 게요. 밥이에요. 탄수화물.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밥 해먹는 것도 귀찮고 혼자 밥상 차려봐야 먹는 재미도 없고 입맛도 별로 없어서 그냥 빵 한 조각이나 커피 한 잔으로 끼니 때운 적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더라고요. 하루는 마트 갔다가 김치 담그려고 무 2단을 들었는데 허벅지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눈앞이 하얘지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또 쓰러지는 건가 싶어서 깜짝 놀랐죠. 집에 와서 누워있는데 손녀가 할머니, 요즘 밥 잘 안 드시죠? 하는데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밥을 안 먹으니 기운도 없고 정신도 자꾸 멍하고 자도 피곤하고 가만히 있어도 숨이 가쁜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 몸은요, 특히 뇌는 탄수화물을 주 연료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머리도 안 돌아가고 손발의 힘도 빠지고 기운이 쭉 빠지면서 집중도 안 되고 멍해진대요.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는데 그게 몸에서 보내는 신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이렇게 바꿨어요. 아침엔 귀리죽에 바나나 반 개, 점심엔 현미밥 반 공기랑 된장국,
저녁엔 감자 넣은 채소볶음에 통밀빵 한 조각. 막 거창하게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씩 식사답게 제대로 먹어보자 한 거죠. 그렇게 바꾼 지 한 5일쯤 됐을까요? 아침에 눈이 더 잘 떠지고, 오후에도 눈꺼풀이 안 처지고, 화장실도 훨씬 편하게 다녀요. 귀리, 고구마, 현미, 통밀빵. 이런 게 몸에 천천히 에너지를 주고 장도 건강하게 해주는 복합 탄수화물이라네요. 그래서 저는 적게 먹더라도 쓸데없이 군것질하는 것보단 이게 낫겠다 싶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입맛 없고 혼자 먹기 싫고 기운이 안 난다, 이런 느낌 드시면요. 오늘부터 따뜻한 밥 한 공기 편하게 챙겨보세요. 식사라는 게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몸에 연료를 넣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괜찮으시면 귀리죽, 고구마, 통곡물빵 같은 거라도 하나씩 드셔보세요.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두 번째로 바꾼 건요. 바로 몸에 꼭 필요한 지방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대부분은 지방은 살찌는 거라고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날도 혼자 밥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요. 갑자기 손등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피부가 거칠고 주름이 쩍쩍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려다가 그날따라 세수하고 로션 발라도 당기고 따갑고, 아니, 내가 뭐 잘못 먹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TV에서 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노인분들은 불포화 지방산이 부족하면 피부도 푸석해지고 기운도 빠지고 머리도 멍해져요. 그 말 듣고 돌아보니 기름진 음식은 몸에 나쁘다고만 생각했어. 기름은 다 빼고 삼겹살도 멀리하고 들기름도 거의 안 썼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대요. 기름 중에도 몸에 좋은 기름, 건강한 지방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심장, 혈관, 뇌, 피부까지 다 살려주는 보약 같은 지방이래요. 심지어 우리 몸이 못 만들어서 무조건 음식으로 먹어야 하는 영양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일 먼저 바꾼 건 집에 있는 식용유였어요. 예전엔 아무 생각 없이 콩기름을 썼는데 이제는 들기름을 쓰기 시작했죠. 반찬 하나 볶을 때도 대충 기름 붓지 않고 들깨가루를 넣어서 고소하게 무쳐 먹었고요. 아침엔 꼭 아몬드랑 호두를 챙겨 먹었어요. 양은 작아도 그게 내 몸을 살리는 한 끼란 생각으로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꼭 구워 먹었어요. 처음엔 좀 느끼한가 싶더니 3, 4일 지나니까 피부 당김도 줄고 머리도 맑고 심지어 기운도 덜 빠지더라고요. 특히 들기름이요. 그냥 맛만 좋고 고소한 줄 알았는데 오메가3 함량이 제일 많고 중금속 걱정도 없는 안전한 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나물 반찬 무칠 때마다 꼭 한 스푼 넣어요. 그랬더니 손녀가 할머니 반찬이 왜 이렇게 고소해요? 하더라고요. 저 혼자 속으로 웃었죠. 이 고소함이 내 혈관도 살리고 있는 건데 하고요. 나이 들어 기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필요한 기름까지 다 끊으면 더 아픈 거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멀리해야 하는 건 트랜스 지방, 쇼트닝, 마가린 같은 가공식품이고 등푸른 생선, 들기름,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유 같은 자연에서 온 좋은 지방은 조금씩 꼭 챙겨야 한다는 거.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근육 빠지고 살은 처지고 이유 없이 힘이 안 들어가는 분들께 단백질 이야기 알려드릴게요.
어느 날은 힘이 없었어. 문고리도 못 돌렸어요. 혹시 경험들 있으실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잠에서 깼는데 이불을 거들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팔도 무겁고 허벅지도 뻐근하고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았는데 꽉 돌릴 힘이 없어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지?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축 처졌지? 그날은 진짜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있었어요. 뭔가 나가는 것도 밥하는 것도 다 귀찮고. 그런데 며칠 뒤에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상담을 받는데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 근육이 많이 빠지셨어요. 단백질은 나이 들수록 더 챙겨 드셔야 돼요.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에이 단백질은 젊은 사람들이 근육 만들 때나 먹는 거지 하고 웃었는데 선생님이 진지하게 그러셨어요. 근육이 빠지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회복도 느려져요. 특히 어르신 같은 노인분들은 체중 1kg당 1.4g 이상은 드셔야 해요. 그 순간 문득 얼마 전 집안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시퍼렇게 멍든 일이 떠올랐어요. 그게 그냥 넘어졌던 게 아니었구나. 몸에 기운이 없었던 거였네 하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식단부터 다시 챙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엔 계란 프라이 하나에 두부 반 모 정도 간단히 챙겨 먹고, 점심엔 생선 한 토막이랑 된장국 한 그릇, 저녁엔 삶은 렌틸콩을 넣은 밥 한 공기로 마무리했죠. 처음엔 좀 번거롭고 귀찮았는데 딱 일주일 지나니까 몸이 슬슬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지고 계단 오를 때도 덜 숨차고 하루 종일 피곤함이 덜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단백질이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니라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상처가 나더라도 더 빠르고 잘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요거트나 두유 같은 것도 중간중간 챙겨 먹고 밥 먹고 나면 스트레칭도 5분씩 꼭 해요. 무리하지 않아도 먹고 움직이는 것만 해도 몸이 훨씬 가뿐해요. 요즘엔 주변 친구들한테도 꼭 얘기해요. 근육 빠지면 그냥 힘든 게 아니고 그게 병의 시작이래.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단백질 꼭 챙기라고. 특히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하다고. 여러분도 오늘 저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계란 한 알, 두부 한 조각, 우유 한 잔. 그게 내 몸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자, 다음 네 번째는요. 몸은 괜찮은데 자꾸만 기분이 가라앉고 멍하고 깜빡깜빡하신 분들께 꼭 필요한 비타민 이야기 알려드릴게요. 저도 그거 모르고 넘어갔다가 한참을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냥 깜빡한 줄 알았는데 몸에서 보내는 신호였더라고요. 세상에나. 며칠 전에 참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김치찌개 끓이려고 냄비에 물 올려놓고는 깜빡하고 불 켠 걸 잊은 거예요. TV 보다 말고 타는 냄새가 나서 깜짝 놀라 부엌에 가보니까 냄비가 바짝 타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죠. 저는 그냥 이제 나도 정말 나이 들어서 깜빡했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그게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비타민 부족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도 안 되고 자꾸 멍하다잖아요. 돌아보니까 저 요즘 자다가 다리에 쥐도 자주 나고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햇볕도 잘 안 쬐고 외출도 줄고 그게 전부 비타민 D랑 칼슘 부족에서 오는 신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에 한 번은 꼭 햇볕 쬐러 나가고 반찬에도 멸치, 달걀 노른자, 시금치, 고등어 일부러 한두 개씩이라도 꼭 챙겨 넣기 시작했어요. 또
입맛이 없을 땐 요거트에 견과류 조금 얹어 먹거나 굴이나 콩으로 아연까지 챙길 수 있게 조절했죠. 그렇게 일주일만 지나도 달라요. 자다가 쥐나는 일도 줄고 깜빡하는 횟수도 줄고 몸이 쓸데없이 무겁던 느낌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요즘엔 습관처럼 아침에 커튼 열고 햇볕부터 쬐고 시작해요. 아이고, 오늘도 비타민 D 충전 완료 하고요. 생각보다 햇빛, 식사, 그리고 약간의 관심만으로도 우리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제서야 알게 됐네요. 혹시 요즘 들어 기억력도 흐릿하고 무릎도 아프고 자꾸 병원 갈 일이 많아지셨다면 혹시 비타민, 특히 칼슘이나 비타민 D, B12 부족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요즘같이 외출 줄고 식사도 간단히 하는 제 나이 친구들일수록 이런 영양소가 생각보다 더 쉽게 부족해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은요, 그냥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못 챙겨 먹어서 아픈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오늘부터라도 한 끼에 멸치 한 줌, 고등어 한 토막, 시금치 한 젓가락. 그런 작은 습관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고요. 우리 아직 건강하게 살 날이 참 많잖아요? 자, 다음 5번째는요. 작은 일에도 상처가 잘 생기고 회복도 오래 걸리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영양소 미네랄, 그 중에서도 아연과 마그네슘 이야기 알려드릴게요. 어느 날 살짝 넘어져서 그냥 멍든 줄 알았는데 뼈가 살짝 금이 갔대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집에서 욕실 문턱을 넘다가 그만 발끝이 걸려서 철푸덕 미끄러졌거든요. 다행히 크게 넘어진 건 아니고 그냥 엉덩이 쪽이 살짝 멍만 올라와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자꾸 욱신욱신한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세상에 엉덩이뼈에 실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 칼슘 수치가 많이 낮으세요. 골밀도가 너무 약해져 있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이 들면 그냥 넘어져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다는 걸요. 그 후로는 진짜 깜짝 놀라서 식단부터 다시 봤어요. 그 뒤로는 식단부터 조금씩 바꿨어요. 매일 아침엔 우유 한 잔을 꼭 마시고, 점심에는 멸치나 뱅어포 같은 반찬을 챙겨 먹고, 저녁엔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곁들였죠. 예전에는 짜다고 잘 안 먹던 멸치도 이제는 뼈 건강 생각해서 일부러 더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동안은 멸치도 그냥 짜서 잘 안 먹었고, 우유도 속이 안 좋아서 안 챙겼는데요. 조금씩 익혀서라도 칼슘 많은 채소나 해산물로 바꾸니까 다리도 덜 쑤시고 잠도 좀 편해지더라고요. 또 하나는 상처가 너무 오래 가는 게 걱정이었어요. 밥하다가 손끝이 살짝 베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상처가 낫질 않아서 덧났거든요. 병원에서는 아연이 부족하면 상처 회복이 느려지고 감염도 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굴이나 콩, 아몬드 같은 음식은 일부러라도 자주 챙겨 먹었고, 소고기나 달걀처럼 아연이 풍부한 음식도 조금이라도 몸에 도움 되겠지 싶어서 꾸준히 식탁에 올리게 됐어요. 주변 친구들이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씩씩하냐? 묻는데요. 제가 말해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 지금처럼 기운 없고 잔병치레 잦고 상처도 오래가고 그거 다 미네랄과 비타민 부족에서 오는 거라는 걸 저도 이번에 정말 제대로 느꼈거든요. 요즘은요. 식사 때마다 한 접시라도 채소를 더 올리고 유제품이나 멸치 반찬도 꼭 곁들이고 입맛 없을 땐 요거트나 달걀 하나라도 챙기려고 해요. 그리고 혹시 식사로 다 챙기기 어려울 때 영양제도 하나쯤은 도움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챙기는 게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작은 실천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보자고요.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6번째입니다. 하루 종일 물 한 잔도 안 마셨는데도 괜찮다는 분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 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하루 종일 물 한 잔 안 마셨는데도 괜찮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예전엔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물 한 잔 안 마시는 날이 참 많았어요. 갈증도 안 나고 커피나 우유 한 잔 마셨으니까 괜찮겠지. 그냥 그렇게 넘겼죠.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속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입가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부쩍 늘었고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피부가 당기고 푸석푸석 하더라고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입안이 자주 마르고 소변 색도 짙고 냄새도 강해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하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 몸이 말라가고 있구나. 병원에서는 나이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물 부족이 변비, 두통, 피로, 기억력 저하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만의 물 마시기 습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물 마시는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식사 전에는 항상 반 컵 정도의 물을 먼저 마셨죠. 그리고 오후에는 보리차나 허브차 같은 따뜻한 음료로 수분을 챙겼어요. 물 맛이 싱겁고 입에 안 맞을 땐 귤 한 조각이나 얇게 썬 레몬을 띄워서 마시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은은한 향이 돌아서 훨씬 마시기가 수월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2주쯤 지나고 나니까요. 건조하던 피부 당김이 조금씩 줄어들고 화장실 가는 것도 더 편해졌고 무엇보다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무기력함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신기하죠? 별거 아닌 것 같은 물 한 잔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줄 줄은 몰랐어요. 저와 같은 노인들이 건강하려면요. 비타민, 단백질, 지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몸 구석구석에 잘 운반해주는 건 바로 물이더라고요. 물은 우리 몸에 보약을 배달해주는 택배 기사 같은 존재래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물이 없으면 그 영양소가 제자리에 도착을 못 한대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물 한 컵부터 챙겨보자고요. 몸이 달라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이 6가지만 제대로 챙겨도요.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들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피로는 줄고 활력은 되살아나고 병원 가는 횟수도 분명히 줄어들 거예요. 중요한 건 거창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한 끼 물 한 컵,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꾸는 것. 그게 내 몸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몸이 좋아지는 이야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하나씩 차근차근 전해드릴게요. 건강은 나눌수록 커지는 거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옆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구분께도 이 영상 공유 한번 해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